헤어진 후 그 사람이 다시 마음을 돌리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던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만약 제가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진심으로 그를 바라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어떠실까요? 모순처럼 들리겠지만 이것은 2000년의 지혜로 뒷받침되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오늘은 값싼 조작이나 심리적인 술수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토아 철학을 활용하여 품위 있고 강인하며 침착하게 관계를 마무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왜 바로 이러한 방식의 이별이 당신을 잊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스토아 철학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간단히 말해 이들은 세네카, 에픽테토스, 그리고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핵심 사상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감정 같은 외부 사건들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반응만은 100%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통제 안에 놀라운 힘과 진정한 자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대의 지혜를 이별과 같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단계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단계는 최종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내면의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헤어짐을 위협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상대를 조종하려는 마지막 시도처럼 말이죠. 네가 바뀌지 않으면 나 떠날 거야. 익숙한가요? 이 말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저 애원과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의존성만 있을 뿐이죠. 스토아 학파의 접근 방식은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당신의 이별 결정은 당신 내면에서 온전히 숙성되어야 합니다. 완전한 고요 속에서 그 어떤 최후 통첩이나 선언 없이 말이죠. 이 결정을 누군가를 겁주기 위해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 내리는 겁니다. 이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의 에너지, 표정, 말투가 달라지죠. 당신은 애원하는 입장을 벗어나 자신의 선택을 내린 사람이 됩니다. 당신의 이별은 더 이상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결정된 사실입니다. 마치 해가 뜨는 것과 같죠. 다른 사람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저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이 내면의 흔들림 없는 평온함이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할 모든 것의 핵심 기반이 됩니다. 이런 기반 없이는 당신의 어떤 행동도 값싼 연극처럼 보일 뿐입니다. 두 번째는 드라마 같은 감정적 소동은 피하세요. 스토아적인 이별은 문을 쾅 닫거나 비난을 쏟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감정적인 폭발, 눈물, 고함, 서로에 대한 끝없는 비난의 목록이 떠오르실 겁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어 우리의 고통을 똑같이 느끼게 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는 이 모든 것이 나약함과 통제력 상실의 신호임을 이해합니다. 드라마는 본질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입니다. 이는 떠나가는 관계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상대방의 반응을 이끌어내며 최소한의 관심이라도 받으려는 절박한 시도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봐. 날 구해줘. 라는 신호인 거죠. 스토아 철학자는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버팀목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과제는 마지막 대화를 최대한의 품위를 지키며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비난도 하지 마세요.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고 시도하지도 마세요. 대신 여러분의 결정을 짧고 명확하게 전달하세요.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만 저는 이제 저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무장해 제시킵니다.
상대는 싸움이나 스캔들을 예상했지만 침착한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진정한 존중입니다. 자신에 대한 존중, 자신의 결정에 대한 존중, 그리고 심지어 이별하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까지도 말이죠. 자, 이제 스토아 철학자들이 지닌 진정한 초능력이자 핵심 도구인 통제 이분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복잡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본질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 머릿속으로 종이를 2개의 기둥으로 나누어 보세요. 왼쪽에는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오른쪽에는 여러분의 통제 밖에 있는 것들을 적는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별 상황을 예로 들어 함께 채워나가 볼까요?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말, 행동, 거리를 유지하겠다는 결정, 그리고 여러분의 품위입니다. 심지어 오늘 저녁을 어떻게 보낼지, 무엇을 먹을지까지도요. 그렇다면 오른쪽 칸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상대방의 감정, 그의 생각, 그가 여러분을 그리워할지, 자신의 결정을 후회할지, 친구들에게 여러분에 대해 뭐라고 말할지, 그리고 언젠가 그가 돌아올지 같은 것들이죠. 이해하시겠나요? 이별 후 우리가 겪는 고통의 99%는 바로 이 오른쪽 칸에, 즉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우리의 모든 정신적 에너지를 쏟아붓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애쓰죠. 이는 결국 불안과 광기로 가는 확실한 길입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오른쪽 칸은 완전히 무시하라고요. 여러분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힘과 모든 주의를 오직 왼쪽 칸에만 집중하세요. 바로 이것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열쇠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에게 고통스러운 질문들을 던지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그리워할까?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자신의 결정을 후회할까? 이 모든 질문들은 정신적인 고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에 대한 답을 알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당신은 완전히 다른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나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할까? 오랫동안 읽고 싶었던 책은 무엇일까?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는 누구인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차이점을 느끼시나요? 이것은 관심의 초점을 완전히 전환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마음의 스포트라이트를 그들의 삶에서 거두어 자신의 삶을 환하게 비춥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습관적으로 남의 창문을 엿보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당신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자신에게 멈춰 라고 말하고 주의를 다시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스토아 철학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당신은 결핍이 아닌 차분한 자족감을 발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는 침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당신이 익숙할지도 모르는 그런 침묵이 아닙니다. 상대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짐작하게 하려는 수동 공격적인 침묵과는 다릅니다. 이는 벌이 아닙니다. 스토아적 침묵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자기 보존이자 자기 존중의 행위입니다. 당신 주변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정화 구역을 만들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침묵의 목적은 다른 사람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전화를 내려놓고 소셜미디어에서 벗어나며 메시지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는 것은 그들이 당신의 부재를 알아차리게 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이 마침내 당신 자신의 존재를 알아차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의 메아리가 아닌 당신 자신의 생각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이 침묵 속에서 당신은 무엇인가의 절반이기를 멈추고 자신의 온전함을 회복하는 과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진심 어린 꾸며지지 않은 초연함이 가장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서 어떤 감정적 반응도 분노든 그리움이든 얻지 못할 때 그는 자신의 생각과 홀로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의 부재는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거울에 무엇이 비치든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다음 강력한 도구는 라틴어로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의 아모르 파티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어려운 동시에 가장 해방감을 주는 스토아 철학의 개념 중 하나일 겁니다. 스토아 학파는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며 하나의 통일되고 올바른 질서의 일부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의 과제는 단순히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그저 이를 악물고 참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헤어진 사실조차 사랑하라는 것이죠. 말도 안 되게 들리죠? 하지만 관점을 바꿔봅시다. 이별은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아프지만 여러분의 길에서 반드시 필요한 전환점이죠. 왜 내게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생각하는 대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상황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 어떤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까? 라고 말이죠. 아모르 파티는 여러분이 관계의 폐허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마워. 내 성장을 위해 꼭 필요했던 일이었어. 이제 이 자리 위에 더 새롭고 훨씬 견고한 무언가를 지을 수 있어. 라고요. 이것은 피해자 역할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이 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일어난 일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달라집니다. 이전까지는 아마 무의식적으로라도 그 사람을 되찾는 데 목표를 두었을 겁니다. 핸드폰을 확인하고 지난 대화를 분석하고 숨겨진 신호를 찾았겠죠. 이 모든 행동은 단 하나의 목적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당신에게 정신적인 혁명을 제안합니다. 그 목표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세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목표이자 새로운 사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도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첫 번째는 타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두 번째는 오직 당신 자신에게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을 되돌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되찾는 문제입니다. 최고의, 가장 강하고 흥미로운 당신의 모습 말이죠. 이제 당신의 매일이 이 새로운 목표에 맞춰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연락할까가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더 절제력 있고 현명하고 건강하고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은 기다림을 멈추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수동적이고 고통받는 위치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위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창조적인 에너지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되는 거죠. 이럴 때 상황을 마치 외부에서 보듯이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워보세요.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이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이 땅에서 벗어나 하늘 높이, 아주 높이 솟아오르는 상상을 해보세요. 너무 높이 올라가서 여러분의 도시, 여러분의 나라, 심지어 지구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말이죠. 그 높은 곳에서 보면 지금 아무리 거대해 보이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아픔도 수많은 인간사의 거대한 바닷속 작은 점에 불과해 보일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사랑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십억 명이 같은 경험을 할 것입니다. 이 방법은 상황에 대한 과도한 감정적인 몰입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이별을 유일무이한 우주적인 비극으로 여기는 것을 멈추고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평범한 인생의 경험 중 하나로 보게 될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감정을 하찮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올바른 맥락 속에 놓아주는 것이죠. 여러분은 특별한 불공평함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만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어떤 좋은 이야기에서든 주인공은 더 강해지기 위해 시련을 겪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이별은 끝이 아닙니다. 단지 한 장의 이야기가 끝난 것뿐이죠. 다음 장에 무엇이 쓰여질지는 오직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신체 활동을 비유로 활용해 보세요. 이별 후에는 무기력감에 빠져 집 안에 틀어박혀 자신을 한탄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는 몸과 마음이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이해합니다. 하나를 단련하면 다른 하나도 필연적으로 강해진다는 것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복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려고 헬스장으로 달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조작이자 타인의 반응을 유도하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대신 과정 그 자체를 위해, 규율을 위해 자신의 몸을 가꾸세요. 정말 뛰기 싫을 때도 억지로 일어나 달리기를 하면 근육뿐만 아니라 의지력도 함께 단련하게 됩니다. 매 킬로미터 헬스장에서의 몇 세트 운동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는 작은 승리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분명히 증명하는 거죠. 나는 불편함을 이겨낼 수 있다. 나는 목표를 세우고 달성할 수 있다. 신체 활동에서 비롯된 이러한 자신감은 자동으로 삶의 다른 영역으로도 확장됩니다. 당신은 어려움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면의 힘은 사진 속 어떤 근육보다도 주변 사람들에게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Pinili niya ang huli at naglaho bilang bula sa dagat. Walang kasal, walang happy ever after. Puro sakit, pagkawala, at isang tahimik, malungkot na kamatayan. Kaya ano nga ba ang ibig sabihin nito? Ang mga kwentong bayan ay hindi lang basta likha-likha para sa libangan. Ang mga ito ay isang kultural na kodigo, mga nakakubling mensahe mula sa nakaraan. Para silang mga time capsule na nagdala sa atin ng mga takot, pag-asa, at malupit na kaugalian ng ating mga ninuno. At sa pagbabasa sa mga ito ngayon, hindi lang tayo nakikilala sa mga mahiwagang mundo, kundi nakakabahagi rin tayo sa isang napakatanda at minsan ay napakadilim na kasaysayan ng sangkatauhan. Maraming salamat sa panonood ng video na ito hanggang sa dulo. Kung naging interesado rin kayo tulad ko sa pagtuklas ng mga nakatagong kahulugan na ito, paki-like at mag-subscribe sa channel para hindi nyo mapalampas ang mga bago at mas kapanapanabik na diskusyon. Ngayon, may tanong ako para sa inyo. Anong kwentong pambata mula sa inyong kabataan ang tila pinakanakakatakot ngayon? O baka may alam kayong iba pang nakatagong kahulugan na hindi ko nabanggit? Isulat niyo sa comments, pag-usapan 나텐.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별 후 당신의 머릿속은 마치 똑같은 슬픈 멜로디가 반복해서 재생되는 방과 같습니다. 과거에 대한 끝없는 분석, 나눴던 대화를 되새기며 후회하는 일들 말이죠. 이런 내면의 소음을 멈추려면 마음에 새롭고 흥미로운 과제를 줘야 합니다. 새로운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거죠. 오랫동안 미뤄왔던 것을 공부하는 데 몰두해보세요. 항상 이탈리아어를 배우고 싶으셨나요? 오늘 당장 교재를 사세요. 고대 로마 역사에 대해 파고들어보고 싶었다면? 다큐멘터리나 팟캐스트를 찾아보세요. 기타를 배우고 싶으셨다면? 유튜브에서 레슨 영상을 찾아보세요.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도전적이고 흥미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당신의 뇌가 새로운 문제 해결에 몰두하면 무의미한 고통에 쓸 자원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말 그대로 낡고 고통스러운 신경 연결을 새롭고 긍정적이며 생산적인 것으로 대체하는 거죠. 당신은 단순히 주의를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새롭고 더 흥미롭고 다채로운 인격을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과거가 아닌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죠. 이별 후에는 자신을 고립시키고 싶다는 강한 충동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채 방 안에 틀어박혀 끝없이 아픔을 곱씹는 것이 어쩌면 안전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스토아 철학이 말하듯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고립은 고통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당신의 세상을 단 하나의 문제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과제는 정반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친구들과 다시 연락하고 관계를 회복하세요. 반년 넘게 소식이 끊겼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고 이번 연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당신을 알았던 친구에게 안부를 전해보세요. 중요한 점은 친구들을 그저 당신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들거나 몇 시간 동안 전 연인에 대해 불평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진짜 과제는 이 관계 이전의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다른 주제로 이야기하고 예전 농담에 함께 웃고 공통의 취미를 함께 즐기세요. 당신의 삶이 그 한 사람 없이도 의미와 교류로 가득하다는 것을 당신의 뇌에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적극적으로 당신의 사회적 우주를 재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주에서 당신은 중심이며 더 이상 누군가의 궤도를 맴도는 위성이 아닙니다. 물론 현대 스토아 철학의 중요한 원칙은 바로 디지털 염탐 금지입니다. 고대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은 없었지만 그 본질적인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전 애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들여다볼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 독을 마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잊지도 않은 답을 찾으려 애쓰고 사진과 좋아요만으로 그의 속마음을 읽어내려 합니다. 이는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이며 스스로를 파괴하는 지름길입니다. 명심하세요.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교묘하게 걸러진 잘 연출된 쇼일 뿐입니다. 이 디지털 염탐에 낭비하는 매 순간은 당신의 삶과 당신의 회복 과정에서 도둑맞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단호하게 행동하세요. 팔로우를 끊으세요. 피드에서 숨기세요. 필요하다면 차단하세요. 이것은 분노나 원한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디지털 위생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마치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을 식탁에서 치우는 것과 같습니다. 음식을 벌주기 위해 그러는 것이 아니죠. 당신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마음의 평화는 당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먼저 연락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만간 이런 일은 아마도 일어날 겁니다. 메신저 메시지, 전화, 우연한 만남처럼 말이죠. 바로 이때가 당신의 내면의 힘을 시험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동안 기울였던 모든 노력, 자기 성찰을 통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이 순간 시험대에 오를 것입니다. 오래된 습관과 감정들이 다시 당신을 지배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더 빨리 뛰고 머릿속에는 수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갈 겁니다. 당신의 첫 번째 본능적인 반응은 아마도 지나치게 감정적일 것입니다. 기쁨과 희망일 수도 있고 반대로 분노와 억울함일 수도 있죠. 아니면 당장 답장을 하거나 무언가를 증명하려 들거나 대화에 나서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 순간
아주 간단한 행동을 합니다. 그는 잠시 멈춥니다. 즉시 반응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가라앉고 이성이 통제력을 되찾을 시간을 자신에게 줍니다. 그는 이 메시지가 그저 외부적인 사건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그 메시지에 의미나 힘을 부여하지 않는 한, 그 메시지는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의 반응이 모든 것을 말해 줄 것입니다. 당신이 여전히 얽매여 있는지, 아니면 이미 자유로운지 말이죠. 답변은 정중하고 침착하며 최대한 간결해야 합니다. 이 원칙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정중함은 당신이 강하고 도량이 넓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비난하거나 수동 공격으로 낮추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의미죠. 침착함은 감정이 당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감정을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답변에는 서운함이나 들뜬 기색이 조금도 없어야 합니다. 그저 평온하고 중립적인 어조로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 간결함입니다. 개방형 질문은 피하세요. 대화가 이어질 여지를 주지 마세요. 만약 당신에게 안녕, 잘 지내? 라고 메시지가 온다면 최악의 대응은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또는 반대로 얼마나 잘 지내는지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스토아적 답변은 이와 같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입니다. 당신은 어때요? 와 같은 되묻는 질문은 일절하지 마세요. 당신은 정중하게 대화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관계를 끊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두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 대화가 당신에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이 메시지는 세기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 휴대폰에 수많은 알림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더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헛된 희망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도,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는 흔히 과거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혹시 그 사람이 모든 걸 깨달은 걸까? 어쩌면 모든 걸 바로잡을 기회일지도 몰라. 와 같은 막연한 기대를 품게 됩니다. 우리 안의 일부가 여전히 익숙한 늪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작은 신락 같은 희망에도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는 명확함이 가장 큰 친절임을 이해합니다. 모호한 대답, 애매한 암시, 그냥 친구로서 만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은 결국 양쪽 모두에게 잔인한 일입니다. 당신은 그저 고통을 연장하고 피할 수 없는 일을 미룰 뿐입니다. 훨씬 더 솔직하고 인간적인 방법은 명확한 선을 긋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례하라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그냥 이야기하자며 커피를 마시러 가자고 하는데 당신이 그것이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을 안다면 가장 좋은 대답은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저는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입니다. 그 어떤 설명이나 변명도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그 무엇도 설명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아니오는 그 자체로 완전하고 충분한 대답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당신은 자신의 존엄을 지키고 자신과 상대방 모두가 헛된 환상에 갇히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간단한 진리를 말씀드릴게요. 진정한 자립심보다 더 매력적인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이는 겉으로만 드러내는 무관심도 아니고 차가운 가면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행복과 마음의 평온이 다른 사람의 존재, 유무에 좌우되지 않는 깊은 내면의 상태를 말합니다. 끊임없이 인정받으려 하고 메시지를 애타게 기다리며 짧은 만남을 위해
자신의 모든 계획을 취소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결핍의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그는 마치 세상에 나는 당신 없이는 불완전해요 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자립적인 사람은 완전히 다른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좋지만 저는 혼자서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당신이 제 삶에 있든 없든 제 삶은 이미 충만하고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종류의 사람이 자석처럼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왜냐고요? 아무도 다른 사람의 목발이 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온전한 사람에게 이끌립니다. 자신의 충만함을 나눌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 말이죠. 당신이 진정으로 이런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되돌릴까? 라는 질문은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대신 과연 그 사람이 이제 나에게 필요한가? 라는 질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죽음에 대해 자주 사색했습니다.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이죠. 언뜻 들으면 어둡고 우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미 힘든데 왜 굳이 죽음을 생각해야 할까요? 하지만 사실 이것은 가장 삶을 긍정하게 만드는 원칙 중 하나입니다. 비관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죠. 당신의 삶에서 떠나기로 결정한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며 보내는 하루하루는 당신 스스로에게서 훔친 시간과 같습니다. 결코 되찾을 수 없는 시간 말이죠. 메멘토 모리의 관점으로 이별을 바라보면 그 이별은 더 이상 모든 것을 뒤흔드는 거대한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의 유일하고 소중한 삶을 기다림과 눈물로 낭비하고 싶은가? 아니면 이 시간을 배우고 성장하고 여행하고 창조하고 사랑하는 데 쓰고 싶은가? 이 생각은 마치 차가운 물 한 바가지를 뒤집어 쓴 것과 같습니다. 정신을 번쩍 들게 하죠.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하게 만듭니다. 이별의 고통은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지만 삶의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낭비했다는 뒤늦은 깨달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진정으로 삶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요, 이별의 아픔을 당신의 원동력으로 삼으세요. 당신이 슬픔과 걱정에 쏟아붓는 그 엄청난 에너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밤잠을 설쳐가며 친구들과 끝없이 이야기하고 지난 과거를 분석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불안해하는 일. 이 모든 과정이 당신의 막대한 정신적, 감정적 자원을 소모합니다. 지금 이 에너지는 당신을 내면에서부터 갉아먹으며 파괴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에너지를 180도 전환한다면 어떨까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어떤 장애물이라도 그 자체가 길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의 아픔은 결코 막다른 벽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디딤돌이죠. 이것은 창조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응축된 에너지입니다. 갑자기 밀려오는 허전함과 우울감에 사로잡혔나요? 그것을 드라마나 폭식으로 달래려 하지 마세요. 대신 운동화를 신고 기분 좋은 피로감이 느껴질 때까지 달려보세요. 분노와 억울함이 치밀어 오르나요? 그 강렬한 에너지를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집안을 말끔히 정리하는 데 쏟아부으세요. 당신 감정의 혼란을 삶의 질서로 재편하세요.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전환할 때마다 당신은 단순히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연금술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라는 납을 개인적 성장의 황금으로 바꾸는 연금술 말이죠.
당신의 아픔은 더 나은 새로운 당신을 만들어갈 가장 강력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적인 역설이 등장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 없이도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진정으로 구축하고 나면 놀랍게도 그 사람은 다시 당신의 삶으로 돌아오고 싶어 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이미 이전의 모든 단계를 거쳤습니다. 결심을 했죠. 불필요한 감정 소모는 피했습니다.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했고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 강해졌습니다. 좋은 친구들과 어울렸죠. 당신의 삶은 새로운 의미와 목표, 그리고 흥미로운 일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이상 그의 메시지를 기다리지 않고 그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하지도 않죠. 당신은 오직 자신만의 흥미진진한 삶에 진심으로 몰두하고 있을 겁니다. 당신의 행복은 더 이상 그의 존재 여부에 좌우되지 않죠.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당신의 부재는 그에게 비로소 현실로 다가옵니다. 그는 고통받는 당신이 아닌 오히려 번성하고 있는 당신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떠났다고 해서 당신의 세상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밝고 흥미로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것이 바로 그에게 엄청난 인지 부조화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의 자존심은 상하고 자신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의 확신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충동은 내가 아직 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까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욕구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거의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고 할 수 있죠. Jadi, kisah ini adalah sebuah dongeng tentang kelangsungan hidup dalam dunia yang tidak mengenal belas kasihan. sebuah dunia yang hanya dipenuhi oleh kelaparan dan kematian.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예상치 못했던 반전이죠. 그들의 돌아옴이 더 이상 여러분의 최우선 목표가 아닐 때,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존재에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서 행복을 찾을 때, 바로 그때 여러분은 그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은 나약함이나 필요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강인함, 온전함, 그리고 자립심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여러분과 함께하든 아니든 여러분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놀랍도록 매력적입니다. 상대방은 버려지고 고통받는 연인이 아니라 시련을 이겨내고 오히려 더 나은 사람이 된 강하고 성장하는 개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을 놓쳤던가라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는 이미 여러분에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토아 철학적인 태도로 떠나는 것은 전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학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로 그것에 가장 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기기 위해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저 처음부터 승리자로 게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철학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마음의 힘에 대한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입니다. 이러한 스토아 철학적인 이별 방식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